그래요. 오늘 이제 사례 개념화 이론 강의의 마지막이죠. 네, 그래서 다음에 사례 개념화는 이번에는 이제 영성 쪽은 제가 터치를 아직 안 했는데 다음번 사례 개념화에서는 영성 쪽을 좀 터치하고 그 다음에 사례 개념화의 이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 그런 쪽을 제가 다음에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 개념화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사전 지식이 없거나 이게 없으면 그 방법들 아무리 얘기해봤자 나중에 도루묵입니다. 말짱 도루묵이 뭔가 했더니 물고기더라고요. 네, 도루묵 물고기예요. 네, 생선이에요. 예, 생선이 도루묵이라는 생선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왜 말짱 도루묵? 예? 말짱 도루묵? 뭐 딴 거 잡으려다 걔가 잡혔나 보죠. 딴 거 잡으려고 낚시를 던졌는데 걔가 계속 걔만 잡히는 거야. 말짱 도루묵이죠. 몰라요. 그냥 제 해석이니까. 제 생각인데 그럴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니까 제가 종종 강조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체적인 기술이나 방법들은 반드시 그 이면에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자꾸 종종 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개념이나 어떤 이해가 선이해 이런 게 없이 어떤 기술이나 방법을 쓰기 시작을 하면 한두 번은 먹힐 수 있어요. 그런 게. 어쩌다 효과는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내담자가 자꾸 달라지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응용 문제를 풀 때 기본 문제, 뭐 핵심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수학 문제 풀 때. 기본 문제하고 핵심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이 응용 문제를 풀 때 응용 문제라는 게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그렇게도 나오고 이 응용 문제들이잖아요. 그럴 때 적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기본과 핵심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응용 문제 나왔을 때는 그거 됐네. 다음 응용 문제 풀려고 하니까 이거 왜 안 되지? 몰라요 이제. 그때는 모르는 거지. 그 다음 응용 문제 나오면 이제 모르는 거지 계속. 그래서 기술만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 특히 이 개념이 개념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개념이 실제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사례 개념만 내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이나 방법을 쓸 때 그 기술이나 방법이 나오는 배경이 꼭 있거든요. 그 배경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고 그 기술을 습득을 하면 나중에 응용 문제가 생겨도 내담자가 달라져도 내담자의 호소 문제가 바뀌어도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지난주에는 융의 이론을 중심으로 사례 개념화를 해드렸죠. 융의 이론의 중요한 게 이제 마스크 쉽게 말해서 페르소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페르소나가 꼭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날 것을 다 드러내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해드렸죠. 그건 페르소나니까 가면이지 그걸 썼다 벗었다가 필요한 거지 그 가면을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좋은 말만 고운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는 사람들이 나를 착하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고상하다 그러고 이렇게 피드백을 계속 받고 살아요. 그럼 어느새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내가 고상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럼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집에 가면 고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밖에 나와서 잠깐 만나니까 고상해질 수 있지만 집에 가면 고상해질 수가 없잖아요. 길게 오랫동안 보는데. 그래서 길게 오랫동안 보는 사람들은 고상하게 못한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 자체가 우리 속에 프로이드 이론 공격성이 있다고 얘기해드렸죠? 그렇죠. 죽음의 본능인 공격성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그 공격성이 언젠가는 튀어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오래 참을수록 더 많이 튀어나오고 오래 참을수록 더 크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튀어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안 튀어나오면 이게 또 우울증으로 빠진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면에서 프로이드의 이론이 우리 안에 공격성도 있고 생명의 에너지, 생의 에너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프로이드 이론이 상당히 메이크센스 하죠. 말이 되죠. 근데 그걸 지나치게 성적으로 너무 가져가서 문제이긴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 안에 생의 에너지가 있고 죽음의 에너지가 있다. 그 본능들이 있다. 라고 하는 이 프로이드의 이 이론은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은 사회생활 할 때는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규범이나 규칙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지키면서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규칙을 지키려면 이런 마스크를 잘 썼다가 또 필요 없으면 벗었다가 근데 그거를 존재로는 생각하지 말고 그걸 나로는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훨씬 더 복잡하다. 우리가 친절하게 잘하는 것만 나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들한테 막 싸납게 하는 나만 또 그것만 또 나가 아니잖아요. 이런 나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용이 말하는 페르소나 그 다음에 또 이제 페르소나뿐만이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 얘기도 해드렸죠. 그 남성성과 여성성이 두 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극. 영어로는 이걸 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폴이잖아요. 폴이라는 게 이렇게 왜 폴대 맞아요. 폴대죠. 예, 그 축구의 폴대 그것도 폴이잖아요. 그리고 골프할 때 그 왜 골프 공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이렇게 깃발 꼭 꽂아 놓잖아요. 그것도 다 폴대잖아요. 그 폴이죠. 폴이 양쪽에 있는 거죠. 양쪽에 있는데 그 폴은 서로 땡기는 게 아니라 밀어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남성성과 여성성은 서로 밀어내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거를 통합하는 게 큰 셀프, 빅셀프가 한다라고 이론적 개념으로는 얘기를 해드렸고 그런 남성성과 여성성의 주제로 제가 남성의 역할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남성의 역할을 제가 세 가지로 오늘 이제 네 번째 얘기할 건데 세 가지로 왕의 역할, 그 다음에 전사의 역할, 그 다음에 마법사 역할까지 얘기해드렸죠. 그런 이제 중요한 역할들이 남성성의 역할인데 또 그거에 뭐가 존재하냐면 섀도우가 존재한다. 이용의 개념이잖아요. 섀도우라고 하는 걸 이제 들었어요. 우리가 그림자. 들었잖아요. 개념으로 들었으면 도대체 이 그림자가 뭐야?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이라는 게 이게 사례 개념하잖아요. 그래서 왕의 역할을 잘못하게 되거나 안 하게 되면 두 가지 섀도우가 생긴다고 해드렸죠. 하나는 폭군, 또 하나는 약골. 이렇게. 그 남자들 중에 폭군인 남자들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폭력을 행해가지고 자녀들 중에 이 폭력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또 나중에 내담자가 돼가지고 상담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 사람은 폭력 가정에서 자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폭군이었네? 그러면 아버지가 이게 폭군이 섀도우였구나. 이 아버지도 뭐 되고 싶었을 텐데? 왕 되고 싶었을 텐데 이 왕이 제대로 못 돼가지고 뭐가 된 거다? 폭군이 됐구나. 이렇게 개념화를 해서 이해를 하면 용의 이론을 바로 접목을 해서 사리 개념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러거나 아니면 약골들은 피해 다닌다고 얘기해드렸죠. 약골들은 피해 다니고 개입 안 하고 자기 혼자만 살고 뭐 등등등 이게 다 약골들이잖아요. 필요한 역할을 잘 안 하는 사람들. 이게 다 약골들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방임 주제가 생기죠. 방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방치된 아이, 방임된 아이, 이것도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동학대니까. 그 아동학대를 바라볼 때 폭군 때문에 학대가 됐느냐? 아니면 약골 때문에 학대가 됐느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저게 다 남성성의 못들이다? 섀도우들이구나. 근데 남성성의 섀도우만 있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여성성에도 섀도우도 있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여성성의 섀도우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섀도우 측면으로 우리가 이 내담자들을 바라보면 상당히 많은 내담자들을 개념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 요게 이제 지난주에 쭉 제가 얘기를 이제 마법사까지 얘기를 해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전사의 약고는 뭐라 그랬어요? 전사의 섀도우는 회전정이라고 했고, 그 다음 마법사의 섀도우는 제비라고 그러셨고, 기억을 잘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럼 오늘은 이제 연인 얘기를 하겠습니다.